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허난설원입니다. 400년 전 조선이라는 땅에서 시를 쓰며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혹시 오늘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아팠나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속상했나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시선들로 힘들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저는 1563년 조선 중기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허엽, 뛰어난 학자였고 오빠는 허균, 홍길동전을 쓴 그 사람입니다. 집안은 명문가였고 저는 그 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특별했습니다. 5살 때부터 시를 지었고 8살에는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작품을 썼습니다. 오빠 허균도 인정했습니다. 누이의 재능은 나보다 뛰어나다고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여자에게 재능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은 불길한 일이다. 재주가 너무 뛰어나면 박복하다. 여자는 조용히 집안일이나 해야지 무슨 시냐. 제 재능은 칭찬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15살 저는 김성립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명문가의 딸이 명문가로 시집가는 것, 겉으로는 좋은 혼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린 것은 끝없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시댁에서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고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시를 썼습니다. 밤에 모두가 잠든 후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시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제 작품은 집안을 넘어 한양 선비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심지어 중국까지 전해졌습니다. 중국 문인들이 제 시집을 구하려 했고 조선에 이런 시인이 있다니 라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이름을 날리다니. 여자가 글 쓰는 것을 내버려둔 게 잘못이었어.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재능을 좋아했던 것 같았지만 제가 유명해지자 불편해했습니다. 당신이 유명해질수록 내가 초라해 보여. 사람들이 나를 허난설원의 남편이라고 부르는구려.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제일 아팠던 것은 제 재능이 아무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시를 쓸수록 사람들은 더 불편해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당신이 잘할수록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당신이 성공할수록 누군가는 질투하고 당신이 빛날수록 누군가는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두려 하는 경험 말입니다. 22살 제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딸을 먼저 잃었고 얼마 후 어린 아들도 잃었습니다. 제 가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다 내가 글이나 쓰고 다녀서 그런 거야. 여자가 분수를 모르니까 하늘이 벌을 내린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 잘못인가, 제 재능이 저주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깊은 시를 썼습니다. 슬픔을 시로 승화시키는 것만이 제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홀로 앉아. 촛불만 외롭게 흔들리네. 이 마음 누구에게 말할까? 나만 시로 남길 뿐. 사람들은 제 시를 읽고 감탄했지만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27살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은 결국 비극적으로 살다 간 거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싸웠고 제 방식대로 이겼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삶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이제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투는 당신의 빛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질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시가 평범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질투는 아픔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질투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질투를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투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잃은 것이 글을 써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재능이 미웠기 때문에 모든 불행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우연이라 하고 당신의 불행을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조용히 살아라. 티내지 마라. 여자답게 살아라. 하지만 저는 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썼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본질이었으니까요. 시를 쓰지 않는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능력,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누군가 불편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진짜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질투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혹시 그들이 맞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할 때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산 건 아닐까? 내가 분수를 모른 건 아닐까? 내가 욕심이 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타인의 질투가 아니라 그 질투를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다섯 번째, 작품으로 말하십시오. 저는 말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시로 대답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시를, 더 깊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들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저를 질투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제 시는 남아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 에너지로 당신의 작품을 만드세요. 당신의 일을 더 잘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세요. 결국 남는 것은 작품입니다. 400년 전 저는 2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었고 더 많은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빛나는 생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받고 미움받고 외로웠지만 제 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이 지금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아플지 모릅니다. 당신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질투는 당신이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적은 밖이 아니라 당신 안의 의심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의 작품입니다. 저는 짧게 살았지만 불멸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났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의 재능은 축복이다. 누군가 나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내가 빛나고 있다는 증거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까지. 둘, 질투하는 사람의 말을 걸러 들으세요.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을 말하는가?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는가? 대부분은 감정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셋, 하루에 10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밤에 시를 썼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나요? 음악을 듣고 싶나요? 산책을 하고 싶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넷, 당신의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은 예술 작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도 작품이고,
당신이 키운 화분도 작품이고, 당신이 꾸민 방도 작품이고, 당신이 쓴 일기도 작품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5. 당신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세요. 저에게는 오빠 허균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봐도 오빠만은 제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이제 이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곧 잠에 들겠지요. 잠들기 전 제 마지막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400년 전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1000년 전, 10,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저의 시가 슬픔에서 나왔듯이 당신의 작품도 이 고통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작품을 보고 위로받을 겁니다. 지금의 당신처럼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빛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가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허난설원입니다. 400년 전에 살았지만 오늘 밤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자는 동안 더 나아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